최근에 공항에 입국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캐리어가 파손된 것을 공항에서 처리를 하는 건지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해외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캐리어가 파손되는 사고입니다. 사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 이렇게 캐리어가 부서져서 나오면 정말 골치가 아프고 여행 시작부터 기분이 안 좋은데요. 여행 준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리어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용 캐리어 구입 시 유의사항 1. 기내용 반입 가능한 사이즈 확인.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내용 캐리어를 구입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크기, 사이즈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의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사이즈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항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캐리어의 사이즈가 비슷한데요. 대부분은 3면의 합을 기준으로 합이 115cm 이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3면의 합이란 캐리어의 가로, 세로, 폭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기내용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들을 보면 약간씩은 3면의 합이 115cm를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살짝 115cm를 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항공사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많이 크게 되면 비행기 선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22인치 캐리어까지는 기내에 반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을 구입. 다음으로는 바퀴가 잘 굴러가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간혹 너무 저렴한 캐리어를 구입을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캐리어 바퀴가 잘 안 굴러가서 거의 끌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트윈 휠 형태가 아니고 한 개 휠 형태의 경우는 바퀴가 잘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저의 첫 캐리어였던 샘소나이트 캐리어도 이렇게 바퀴가 고장이 나서 버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캐리어의 경우는 출국장에 들어가서도 계속 캐리어를 끌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캐리어 바퀴가 좋지 않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렇게 바퀴가 분리가 되는 타입도 좋은데요. 이유는 캐리어의 수명 중 바퀴가 제일 먼저 손상이 되는데 이때 쉽게 바퀴를 교체할 수도 있고요. 집에 캐리어를 보관할 때 바퀴를 빼서 보관하면서 캐리어를 리빙박스 형태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 캐리어의 재질을 살펴봐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해외여행을 갈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캐리어 파손 사고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물론 캐리어의 파손은 위탁으로 맡겼을 때 가장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용 화물 캐리어의 경우는 캐리어의 재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기내용의 경우는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기내용 캐리어를 구입을 했지만 짐이 많이 들어가서 위탁 수화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캐리어의 재질은 캐리어의 수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캐리어의 재질이 좋은 제품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로 저렴한 캐리어들이 많이 생기면서 재질이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캐리어들은 파손이 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구매할 때는 재질이 ABS, ABS-PC, 100% PC, PP 이렇게 4종류가 많은데요. 무조건 100% PC 재질을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ABS 재질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파손이 쉽게 되고요. 100% PC 재질이 강화 유리보다 강도가 150배가 강하고 가볍습니다. 보통 좋은 캐리어들이 100% PC 재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PP 재질이 있는데 이 재질은 친환경 재질로 페트병 재질이라고 할 수 있어서 페트병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를 해야 하는 재질이 바로 ABS-PC 재질입니다.
사실 많은 업체들이 이 재질은 PC 캐리어인 것처럼 판매를 하는데요. 이 재질은 거의 90%가 ABS에 10%만 PC 필름을 붙여서 눈속임을 하는 재질입니다. 강도가 ABS와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잘 깨집니다. 4. 기내용 캐리어의 실용성. 기내용 캐리어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실용성입니다. 저는 기내용 캐리어를 상당히 잘 가지고 다니는 타입입니다. 기내용 캐리어는 공항에서 계속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짐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뚜껑이 위로 열리는 캐리어는 정말 편리합니다. 바로 눕혀서 캐리어를 안 열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항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캐리어에 넣어야 할 때, 또는 물티슈와 같은 것을 꺼내야 할 때, 공항 검색대에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꺼내야 할 때 이렇게 위로 열리면 정말 편리합니다. 책을 넣었다가 빼서 공항에서 대기할 때 볼 때도 편하고 정말 실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내용 캐리어 구입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해외에 정말 많이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캐리어를 구입할 때, 특히 기내용 캐리어의 경우는 위에 언급한 것을 고려해서 구입을 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